야당은 12.3 이전에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고 정부는 여러 차례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도 나라의 혼란을 틈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반대에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이죠. 일단 논란의 법, 농촌을 망치는 법, 양곡관리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양곡법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 증진기금의 설치를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및 식량 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은 이승만 정부였던 1950년에 제정된 유서 깊은 법입니다. 원래 이 법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을 개정하면 단기적으로는 농민소득을 보호할 수 있으며 쌀값이 안정화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를 상쇄할 만한 상당한 양의 단점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이 실시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시장 왜곡 우려 및 낮은 현실성입니다. 이미 농업정책이 양곡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 20일 한석호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언급한 것에 따르면 초과 물량을 다 사들여야 한다는 점을 보면 쌀 매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마다 조 단위를 들어가면서 쌀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재정만 늘어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쌀 시장 격리 조치가 의무화될 경우 2022년부터 30년까지 연 평균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와 해외의 여러가지 실패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의 경우 낙농업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낙농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유 의무 매입 쿼터제가 있어 원유를 일정량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 과잉 생산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유값이 저렴하지도 않는데 수요보다 많은 양을 매입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우유값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수입산 우유, 예를 들어 미국산 우유라든지 폴란드산 우유, 덴마크산 우유가 저렴한 값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우유는 결국 경쟁력에 밀려서 지금 낙농가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1962년 유럽연합에서 유럽 공동 농업 정책을 마련해 버터, 쇠고기 등에 대해 영내 시장에 과잉 생산되면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해외에 수출하는 정책을 펼치며 최저 가격을 보호했는데 이에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앞서며 농업의 순 부가가치는 22.5%가 감소하고 취업률은 26.8%포인트가 감소하면서 지출해도 되지 않는 농업 예산이 늘어나 정부 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예산 폭탄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2011년 태국에서 쌀 매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2012년에 12조 원, 2013년에 15조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며 경제 파탄이 이어지게 되며
결국은 진짜 쿠데타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세납니다. 정답이요. 세 번째, 식량 안보 및 다른 업종 농업 차별 문제입니다. 최근에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서 쌀 소비도 감소하고 고기나 다른 작물, 고구마나 감자, 아니면 채소 같은 다른 작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쌀 농사를 짓는 종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더 이상 이전에 짓던 작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면서 쌀을 제외한 나머지 작물의 식량 자급률은 감소하게 되며 쌀은 남아 돌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적국인 북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식량 안보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끼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농사는 괴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TO 농업협정문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4부 제6조인 국내 보조 약속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상 국가의 간접적인 지원은 감축 대상이며 생산량을 줄이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경우에만 보조를 약속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을 실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한 명백한 선진국이므로 WTO에 탈퇴를 하던가 보복 관세를 당하게 되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최소한의 장점도 존재하겠지만 그를 상쇄할 만한 많은 양의 언급할 만한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곡 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맞습니다. 구호에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번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망치는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철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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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 관리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우리 농촌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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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